네, 안녕하세요. 평소 뉴스를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생방송 뉴스 랭킹쇼 남다른 뉴스 15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한 주간 남들이 가장 많이 본 뉴스만을 골라서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스피디하게 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아, 눈을 뗄 수가 없어. 음, 정말 뻔한 표현이죠? 예. 근데 이 표현이 딱 맞는 뉴스예요, 이게. 나옵니다. 네. 오, 시골길 운전 중 호랑이가 차를 덮쳤다. 그러니까요. 저게 이야. 어제 저녁 6시 넘어서 업로드가 된 건데 진짜 오늘 아침까지 딱 하룻밤 새에 그것도 유튜브에서만 129만 번 조회되면서 3위에 올랐습니다. 그만큼 눈을 뗄 수가 없다는 거죠. 호야호. 네. 네네. 자, 재생 버튼 누르면 끝까지 보게 되는 이번 주 3위 함께 보겠습니다.别进，快点来了，快跑，快跑，快跑，快跑！去啊！快跑，快跑！快跑，姐！快跑！直接就往老虎那边走了啊！那我和我姑婆就下去嗷嗷喊他，后来他往回跑，俺那这走就不赶趟了，老虎就直接奔上来了，就把大门给扒了。 多大是家人呢？他们最大是70，他都问我这是30楼。 이야. 저 영상을 보니까 네. 왜 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한테 물려가지고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 이런 네. 속담이 있잖아요. 근데 저 영상을 보고 나니까 그 속담은 아무래도 물려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만든 속담이 아닌가 맞아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닌 것 같아요. 정신 아니 차려도. 그렇죠. 그죠? 정신을 어떻게 차리겠어요? 저런 상황에서 아닌 것 같아요. 정신을 차리는 사람이 참 대단한 거지. 네. 근데 우리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 북한산 호랑이님께서 댓글을 적극적으로 달아주고 계세요. 네네. 그 북한산 호랑이님께는 저 아이템이 정말 그야말로 남다른 뉴스가 아니었을까. 그런가 봐요. 네, 질문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적당히 하시길. 저희가 아는 분 같아. 그 그죠? 왠지 이상해. 아무래도 저희가 추정 가능한 분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포획된 호랑이는 지금 사육센터로 옮겨진 상태인데요. 2~3살 정도 된 수컷 호랑이라고 하고요. 중국 당국은 이 호랑이한테 완다산 1호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네. 그 45일 동안 격리 관찰을 한 다음에 다시 산으로 돌려보낼 예정이라고 하네요. 심태선님께서 실시간으로 호랑이를 눈앞에서 덜덜 음. 이렇게 해주셨고 박파도님도 어떻게 정신 차리면 사냐 저렇게 그러니까요. 달려오는데 카운드리님 진짜 지옥 체험을 했네 이렇게. 네, 남겨주셨어요. 네. 빌로바TV님은 MBC 미모 호랭이 지형은 이런 거 차단합니다. 조심하세요. 북한산 호랑이님 어흥이라는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예. 실시간 채팅창에. 약간 아재 느낌이 나요. 네.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네, 매주 여론을 들끓게 하는 그러니까 공분 뉴스들이 그 톱10에 꼭꼭 하나 이상씩 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볼 뉴스가 바로 그런 아이템입니다. 113만 6천 번 조회된 금주 4위를 공개하겠습니다. 네. 눈 마주쳤다. 노인 무자비하게 폭행이 차지했습니다. 자, 7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20대 남성에게 아파트에서 갑자기 네. 정말 갑자기 그것도 폭행을 대낮에. 당했어요. 네. 맞벌이하는 아들 부부를 위해서 어린이집 하원 시간에 맞춰서 이 손주를 챙기러 가는 네. 그런 시간대였다고 해요. 주민 4명이 뜯어 말렸는데 정말 속수무책이었고요. 20분 동안 이 잔인한 폭행이 이어지다가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중단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가해 남성이 평소에도 주민들에게 좀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현장의 모습이 어땠고 이 남성 평소에 어땠는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그러더라고요. 그 젊은 사람이
발로 얼굴을 가격했어요. 그 앉아있는 상황에서 발로 여기를 그대로 때려버리는 쏙 소리가 나면서 얼굴에 순간적으로 생명하게 돼 있었어요. 너무 함몰돼가지고 알아볼 수가 없어요. 알아볼 수가 없어가지고 넘어가 있는 상태였어요. 피해자한테 할 말 없어요? 계속 말렸는데 폭행 이어가신 이유가 뭡니까? 죽여버린다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죽여버린다고 그러니까 나는 이 걱정이 되는 거야. 솔직한 얘기로 이거 장정 두 사람 달라붙어서 못당해. 힘이 장사야. 배를 눌렀더니 이 가해자가 누군가 나를 위협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칼을 들고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시칼을 그 예전에 했던 그분은 무서워서 계단으로 막 도망쳤고 침대에서 올라가고 있었을 때 뭐라고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길래 무서우니까 올라갔거든요. 세상에 참 다양한 사람이 있다 이런 네. 얘기가 자꾸 생각나요. 그죠? 근데 그런 걸로 일은. 이해해주기에는 너무 잔인하잖아요. 맞습니다. 자, 네. 4위에 이어서 2위도 관련 뉴스가 차지했는데요. 조회수 178만 번. 먼저 뚫어지게 본 건 가해자다. CCTV 확인이 차지했습니다. 이 가해 남성이 왜 때렸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피해자가 쳐다봐서 눈이 마주쳐서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런데 당시 CCTV를 확인해 봤더니 먼저 뚫어져라 쳐다본 거는 가해자였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네.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문이 열립니다.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노인이 걸어 나가자 턱에 마스크를 걸친 남성이 노인을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아예 노인을 향해 몸을 돌리고 엘리베이터에 타지도 않았습니다. 눈이 마주쳐 했다던 무차별 폭행 직전 영상인데 먼저 쳐다본 건 가해자였습니다. 근데 저러고 쫓아가요. 저를 치다보고 타지랑 쫓아가요. 얼굴과 머리 팔뼈가 부러졌고 나흘이 지난 지금까지 코와 귀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얼굴 골절이 너무 심해서 간신히 단어 정도만 말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되게 황당하네요. 네. 본인이 먼저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되게 어이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감히 나를 쳐다보면 맞는다 뭐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요. 정말 어이가 없어요. 자, 이승미님께서는 내 아버지가 그토록 무참하게 폭행당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다. 이런 네. 분노의 댓글을 남겨주셨고 네. 김창선님께서 실시간으로 사회에 내보내지 마라. 네, 빌로바 TV님도 피해 망상증 환자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정말 네.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렇죠. 근데 이 남성에게 무슨 혐의가 적용됐냐면 중상해죄가 적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상해를 입혔다는 거죠. 근데 네. 피해자 가족들은 중상해죄를 처벌을 받으면은 몇 년 못 가서 풀려 나와서 그렇죠. 네. 본인들한테 해코지를 하게 될 것을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갈 장소로 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살인 미수죄로 강하게 처벌을 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건이 나올 때마다 사실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는 게 법이 너무 약하다 이런 네. 얘기도 많잖아요. 제대로 된 좀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내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화제가 된 말입니다. 뭘까요? 윤여정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네. 9위에 관련 소식이 올랐습니다. 네. 이틀 전 그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방송된 내용이 9위에 올랐는데요. 유튜브 조회수만 집계해서 86만 번이나 조회가 됐습니다. 네. 이게 윤여정 씨와 평소에 아주 가까이 지낸다는 영화 감독 이재용 씨, 네. 윤여정 배우가 출연한 영화 뭐 죽여주는 여자, 여배우들 이거 감독한 사람이죠. 네. 이 감독하고 김종배 앵커가 대담을 한 건데요. 대담에서 이 감독은 윤여정 씨가 수상 전에 한국 국가대표 47억 아시아인 대표가 된 것 같다. 그러면서 너무 부담스럽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김연아 씨도 언급하면서. 네, 그죠? 그래서 이 지인들이 다 같이 빨리 그날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지인들 이 얘기 듣고 되게 깜짝 놀랐던 네. 게 뭐 지풍년 이 네. 이름 된 게 되게 유래가 네.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네네. 뭐 교수, 과학자, 음. 건축가, 음악인, 영화인 등 정말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 대화도 정말 다양하게 그쵸. 한가락 하는데 한다는 사람들이 모였으니. 이 네. 모습을 보고 윤여정 씨가 정말 지랄도 풍년이다. 네. 네, 앵커로서 앵커님이시지만 쿼트니까 인용이니까. 또박또박하게 네, 지랄도 지랄이 풍년이다 이 모임이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풍년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풍년 뭐 하면 뭐 바람과 땅 뭐 이러면서 약간 뭔가 이렇게 있어 있어 보이게.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지랄이 풍년이에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윤여정 배우의 직설법 또 그 솔직함 이런 것들이 모임의 이름에서도 좀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감독은요, 그 배우 윤여정을 정의해달라 이런 진행자의 질문에 네. 현재형의 배우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대에 뒤처지지 않게 언제나 현역 같은 마음, 또 현재적인 감정, 또 현재 진행형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꼰대 같이 과거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언제나 현재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배우이기 때문에 남한테 보여지는 모습이 실제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이 감독이 보기에는 사석에서나 공석에서나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자 또 다른 아이템이었죠. 홍수경 네. 프리랜서 기자가 보도했던 26일 방송분 또 상당히 좀 화제가 저희가 굉장히 됐어요. 조회수 그죠? 많이 됐어요. 네. 네, 뭐 윤여정 씨가 시상식에 가려니까 미국에 있는 아들이 걱정된다. 네. 왜냐면 아무래도 혐오 범죄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그래서 네. 걱정된다. 뭐 그래서 우회적으로 좀 비판을 한 거죠. 이 그렇죠. 인터뷰를 왜냐하면 통해서. 그리고 그게 윤여정 씨가 시상식에 가려니까 미국에 살고 있는 아들이 엄마 걱정돼요. 그러면서 윤여정 씨를 걱정한다는 오히려. 내용인 거죠. 왜냐하면 증오범죄의 대상이 아들이 대부분 걱정한다. 네, 그죠, 그죠. 아시아계 나이 많은 여자들이 증오범죄의 대상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아들이 이제 나이 든 어머님이 미국에 오시는 거를 걱정을 했다. 네, 맞아요. 이 얘기가 그 나이 든 아시아계 여성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증오범죄 범들에 대해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거라는 또 얘기가 좀 나왔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또 인터뷰 말고 또 수상 소감이나 이런 네. 것들에서도 되게 화제가 많이 됐잖아요. 뭐 스노비 씨. 그렇죠. 네, 그게 영국- 제일 화제였죠. 그쵸, 예. 시상식에서 오상한 척한다고 영국인들을 살짝 비꼬면서 그 잘난 특유의 척한다. 그 네. 웃음 코드로 네. 참 대단했어요. 그죠? 네. 그것도 홍 기자가 전했고요. 그죠? 네. 그리고 홍 기자는요. 윤여정 씨가 아시아인에 대한 그 스테레오타입, 고정관념을 바꾸고 있다. 이렇게도 평가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사실 나이 많은 한국 여성 이렇게 하면 굉장히 새벽같이 일어나서 집안일을 애들이 일어나기 전에 다 집안일을 하고 애들을 막 챙기고 순종적이고 조용하고 성실하고 삼시세끼 밥을 하고 이런 그래요? 이미지가 좀 강하거든요. 옛날 영화 많이 봤어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아시아계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윤여정 씨 때문에 깨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맞아요. 굉장히 뭐 수긍할 점이 많은 의견인 것 같았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아 너무 위트가 너무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그 깜짝 유머가 놀랐습니다. 정말 네. 근데 이 기사가 사실은 그 이재용이라는 감독을 뒤에 빼가지고 이재용만 제목에. 있어서 사람들이 네. 오해를 좀 했어요. 이게 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나온 게 아니냐 이러면서 그래서 조회수가 막 높아진 게 아니냐 네. 그런 댓글이 좀 많았고 네. 뭐 윤여정 배우님의 수상을 축하한다 이런 댓글도 많았습니다. 네. 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빌로바 TV님, 윤여정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 엄마가 짱이다. 예? 라는 실시간 채팅창에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저희도 사랑합니다. 그럼요. 예, 그럼요. 그럼요. 아, 그럼요. 네. 네, 다음 뉴스로 가겠습니다. 이거 보고 정말 이제 제가 가끔 화를 내는 아이템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짓인가? 네. 황당하다 못해 화가 났습니다. 106만 번 조회된 이번 주 7위 공개합니다. 네. 납치 폭탄 조끼 몰래카메라였습니다. 이라크의 인기 TV 오락 프로그램에 출연한 한 여배우가 촬영 중에 공포감을 극도로 느꼈는데 네. 그래서 졸도하는 상황까지 두 번이나 벌어졌어요. 졸도했어요. 네. 무슨 일인지 영상 함께 보시고 오겠습니다. اتصال هذا برنامج جايكم برنامج خف يا رب عودة تفض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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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من هو ايسر هذا المرتد؟ الله اكبر الله اكبر الله دين الله بس احزاب ناسف امان امان لا حد يخاف اما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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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لا حد يخاف جيب له م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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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راح يطق الحساب عفوني وحده يا عفوني وحده يا عفوني عفوني وحده يا عفوني وحده يا عفوني امشي يا معود امشي امشي بس انا اشهد ان لا اله الا الله اشهد ان لا اله الا الله اشهد ان لا اله الا الله سمعونا صوتك
아우 안쓰러워요. 저거가 재밌지도 않고 유쾌하지도 않고. 그러니까요. 너무 안쓰러운데 어떻게? 저런 몰래카메라를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출연자는요. 영상을 봤더니 제작진한테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어, 돌을 던지려고 하기도 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저 같아도. 네. 네, 선 넘었어. 지금. 던지진 않았고 던지려고 했더라고요. 저 같으면 네. 던졌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프로그램은 이슬람의 금식 기간인 라마단 기간마다 방영이 돼서 인기를 끌어온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테러를 저렇게 소재로 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네. 시청자들이 엄청난 지금 뭐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작진은 굴하지 않고 몰래카메라 제작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좀 진짜 선 넘는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이사하님 진짜 선을 넘은 것 같고 안쓰럽다. 그죠. 네. 헬렌님 저건 고문인데? 점점님. 아, 비슷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네. 와 이거 선을 넘었고 너무 안쓰럽다고 이사나님도 네. 남겨주셨고 이 유튜브에서도 영상으로만 보는데도 너무 공포가 막 느껴지고 손이 그러니까요. 떨리는데 저 여자분은 평생 트라우마로 남겠다. 그러니까요.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저 여자분이 이라크의 굉장히 국민 배우급의 배우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좀 저런 것까지 하나 봐요. 소송 깜짝 걸어야 놀랐어요. 돼요, 저거 소송 걸어야 그러니까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깜짝 이제 놀랐네. 133만 번 조회된 금주 5위로 가겠습니다. 예, 창피하다. 벨기에에서도 시끌시끌이 차지했습니다. 문제 아시겠죠? 예, 지난주에 벨기에 대사 부인의 그 옷가게 점원 폭행 사건 저희도 전해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그 전해드리면서 벨기에 대사관의 사과문도 저희가 읽어드렸습니다. 그 속보가 금주 5위에 올랐는데요. 사과문 이후에 오히려 저렇게 성의 없게 반말 사과문을 띡 올리면 다냐 이러면서 여론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벨기에 현지도 이 사건으로 시끄러워졌다는 내용 그 기사가 5위에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또 좀 황당했던 게 일반 국민인 또 우리 국적의 방송인 줄리안 씨가 네. 오히려 국민인데 대신 또 사과를 했어요. 사과할 사람이 따로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막 그래서 대사님이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창피하다. 나오고 있다고 네. 해요. 그리고 반말로 올린 사과문이 아직도 그대로 있다. 이거 왜 수정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 굉장히 많은 논란이 일고 네. 있습니다. 그 벨기에 대사관 측은요. 대사 부인이 지난 23일에 퇴원을 했고요. 조만간 경찰 조사에 협조하겠다. 이렇게 우리 정부에 알려왔다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보고 속보가 나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거에 대해서 김현호님께서는 왜 가해자가 드러 누워 있냐 이런 댓글도 남겨주셨고 진짜 분노의 댓글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사실 그 대사 부부니까 면책 특권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에 대한 제도에 대한 사실 좀 비판도 상당히 그래서 많았습니다. 요즘 나오는 기사들도 면책 특권에도 불구하고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기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외교부도 참고를 하셔서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영희님도 네. 어우 처벌하고 추방해야 된다고 세게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네. 자, 81만 3천 번 조회된 이번 주 10위로 가겠습니다. 자, 몰려드는 코로나 시신 화장장이 녹아내렸다고 이런 우리나라 기사는 아니고요. 네. 인도에서 지금 되게 심각한데 연일 30만 명이 넘는 네.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흘 동안 10,000명이 사망할 정도라고 해요. 네. 이 현장을 보면은 남의 나라 얘기지만 정말 진심을 다해서 코로나가 저 나라에서 빨리 종식되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영상을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 23일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드론으로 이제 찍은 영상이 나옵니다. 도심 주택가 한복판에 있는 공터 위로 연기가 자욱하게 껴 있는데요. 이 코로나19로 사망한 시신을 화장하고 있는 겁니다. 기존 시설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시신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공터를 임시 화장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얼핏 봐도 수백 구의 시신이 동시에 화장되고 있고 한밤중에도 화장이 계속된다고 합니다. 이게 원래 드론 영상을 저희가 먼저 보내드리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그러네요. 뭔가 편집 과정에서 드론 영상이 먼저 안 나가고 두 번째 그 영상이 먼저 나간 것 같아요. 드론 영상. 그러네요. 네, 드론 영상이 먼저 나가야지 저희 멘트하고 맞는데 지금 멘트하고 영상이 좀 안 맞았습니다. 네. 드론 영상을 지금 플레이해 주실 수는 없어요? 아까 그거 뒷부분 없어요? 알겠습니다. 뭔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생방송의 묘미입니다. 그럼요. 저희가 이거 오늘 준비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찍은 영상이긴 한데 네. 정말 분위기는 드론 심각하고 영상은 이건 저희 MBC 뉴스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이게 어디에 나갔던 거냐면 이슈톡. 아, 그 유명한 이슈톡에 나갔던 영상이거든요. 네. 하늘에서 이렇게 보면 동네에 있는 이렇게 넓은 운동장 같은 공터가 그러니까 흙바닥 축구장 같은 그 정도 네. 크기의 공터에
한 수백 구의 이렇게 낮은 구덩이 같은 것들이 쭉 파여 있고 거기마다 불꽃과 이렇게 연기가 막 솟아오릅니다. 그게 모두 시신인 겁니다. 그러니까 네. 화장을 할 곳이 없으니까 임시 화장터를 그렇게 공터에 만들었고 거기를 하루에 20시간 정도씩 가동을 하고 그러니까 있다고. 밤늦게 해요. 새벽까지 막 네. 태운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드론 영상을 보면 이쪽은 주택가, 저쪽은 고층 빌딩, 여기서는 화장 이렇게 한꺼번에 잡혀서 정말 비극적인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화장 틀이 녹아내린 곳도 있다고. 그러니까요. 한 화장장에서 지난 2주 동안 하루 20시간 이상 화장을 이어갔다가 굴뚝 일부가 무너져 내렸고요. 너무 많이 태워서. 용광로를 끄질 못하니까 하도 달궈져서 화장틀이 다 무너진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고. 현지 의료인은요. 5살 아이와 15살 아이 그리고 또 신혼부부 이런 사람들이 모두 함께 숨져서 그들을 동시에 화장하기로 했다. 이런 말을 전하면서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네, 참 진짜 심각한 상황인데 홍숙장님께서는 네. 영상에서 남나라 얘기가 아니다. 네, 우리도 맞아요. 이럴수록 방역을 또 더 잘 맞아요. 지켜야 한다. 방심하면 언제 어떻게 될지 진짜 모릅니다. 네. 심태선님은 인도 너무 불쌍하다 네. 이런 댓글 남겨주셨고요. 네. 네, 이슈톡이면 투데이 코너 같은데 네, 파운드리님 맞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인기 코너죠. 네. 네, 인도인들 불쌍하네요라고. 네. 지금 한자 닉네임인데 제가 못 읽겠어요. 저도 죄송해요. 저는 제가 눈이 어두워서 안 보여요. 저는 한자를 잘 네, 못해가지고 저는 죄송합니다.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 이런 예, 핑계를 예. 대야지. 예, 죄송합니다. 예,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깜짝 놀랐네요. 자, 이건 뭐 이거 또 하나의 기막힌 뉴스입니다. 무슨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가 무서워서 마음 놓고 내 몸 하나 누이기도 좀 힘든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누군가 침입해 성폭행 지워진 CCTV 1위입니다. 네. 자, 네이버 27만 번, 다음 132만 번, 유튜브 109만 번, 269만 번이나 조회가 됐어요. 그만큼 화제가 많이 된 뉴스였습니다. 저게 어디서 생긴 일이냐면 모텔에서 생긴 일인데 네. 모텔에서 혼자 투숙해서 자고 있던 여성에게 벌어진 일입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네. 괴한은 만취한 상태로 잠들어 있던 여성의 방에 들어와 성폭행을 한 뒤 달아났습니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우선 사건이 벌어진 시간대 CCTV 카메라에 뭐가 찍혔는지부터 조사했습니다. 확인해보니 숙박업소 안팎 CCTV가 모두 정상 작동하고 있었는데 유독 새벽 시간대 영상만 지워져 있었습니다. 나중엔 저장 장치까지 사라졌습니다. 방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나와서 그 다음에 삭제를 했고 수사를 하는 중에 한 번 더 보니까 이제 하드디스크가 없는 겁니다. 경찰은 카운터에 있던 직원 30대 이모 씨가 영상을 지웠다고 보고 긴급 체포했습니다. 아, 시간부터 있었으니까 뭐 여태까지는 뭐 별 문제 없었고 옥상에서 딴 데로 던져서 버렸든가 아니면 이 호텔 어딘가 숨겨놨든가. 이 씨는 방에 들어간 적조차 없다고 했지만 피해자는 괴한 목소리와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결정적 범행 증거도 나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사건 현장에서 나온 체액과 이 씨의 DNA가 일치했습니다. 진짜 무서운 세상이에요. 아까 그 한자 닉네임을 쓰신 분, 예. 한자 닉네임 쓰신 그 참여자께서 네. 헐 나쁜 놈 저런 사람은 벌 받아야 해 예. 라고 우리 말씀하셨습니다. 한자님으로 네, 통일하겠습니다. 한자님 닉네임 한자님. 예, 그러니까요. 유튜브 감성이래요. 그렇게 한자를 못 읽으면 네. 그렇게 읽으면 된다고. 조금 전에 또 어느 분이셨더라? 포터해리님이 그 저희한테 팁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실시간 채팅창에서 왜 이휘준 씨만 이름표가 2개냐? 이거 하나 라고 물어보셨어요. 프리데스크 건데요. 아니 이거 핑계고요. 야심가여서 그렇습니다. 야심가입니다. 이름을 알리고 싶어하는 아주 예. 네. 네이버에 이휘준 많이 검색해 주세요. 이름을 알리겠다는 사명으로 2개를 떡 달고. 그럼요. 야. 저만 상표를 왜 가렸냐고. 오늘 네. 약간 TMI 시간이야. 왜 가렸냐고 또 물어보시는데. 왜냐면 나중에 이것도 야심가여서 그런 거예요. 나중에 PPL 괜한 그 말 나올까봐. 앞광 벌써부터 뭐라고 할까봐. 네, 차단하고 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빨리 넘어가. 너무 네. TMI예요.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엠보드 톱10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예. 자, 먼저 10입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 30만 명. 인도의 심각한 코로나19 상황 10입니다. 네, 9위 한 주 내내 윤여정 배우가 온 국민을 뿌듯하게 했습니다. 지인 모임 지풍년도 화제가 됐습니다. 8위 일간 베스트에서 활동한 공무원 합격자 임용 취소되고 수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경찰은 압수물에서 불법 촬영물을 무더기로 발견했습니다. 납치돼 폭탄 조끼가 입혀지자 공포감에 졸도한 출연자. 이래놓고 지금까지 몰래카메라였습니다.
욕바가지 7위. 네, 6위는 5시간 반 걸리던 전남 신안의 만재도 어촌 뉴딜 사업으로 2시간여 만에 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5위로 가겠습니다. 대사 부인의 폭행 사건에 벨기에 현지도 들끓고 있습니다. 입원했던 벨기에 대사 부인은 퇴원했습니다. 4위는 아파트 입구에서 20대 남성이 알지도 못하는 70대 노인을 무자비하게 때렸습니다. 눈이 마주쳤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시골길을 룰루랄라 운전해 가고 있는데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나 차를 덮쳤습니다. 혼비백산 현장이 3위. 자, 2위는 4위와 같은 상황입니다. 먼저 쳐다봤다고 그런 가해자였습니다. 네. 마지막 1위입니다. 혼자 모텔에서 자고 있던 여성이 방에 침입한 누군가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범행 시각의 CCTV 영상은 지워져 있었습니다. 자, 이 순위에는 들지 못했지만 저희가 꼽은 뉴스 네. 색다른 순보뉴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름 적어주세요. 이거 뭐야? 네, 소리 하네. 네, 아. 이 뉴스 예. 보고 나서 딱 나오는 소리가 이제 뭔지 저는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였습니다. 예. 여러분도 보시고 나서 그 얘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소감을 저희와 함께 나눠보시죠. 예. 강원도 원주의 한 식당 앞. 중년 남성이 식당 종업원에게 욕설을 퍼붓습니다. 지난 21일 저녁 7시쯤 이 식당 종업원이 손님 2명 모두에게 출입 명부를 작성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기분이 나쁘다며 시비가 붙은 겁니다. 결국 식당 밖으로 나온 두 남녀는 이 거리에서 종업원에게 각종 욕설을 쏟아냈습니다.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이들을 붙잡아두는 과정에서 종업원은 폭행까지 당했습니다. 여성 종업원 한 명이 허리 등을 다쳐 전치 2주 이상의 진단과 함께 성적인 욕설에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성의 성에 대해서 그 만인이 있는 시장 바닥에서 남자 여자 애들부터 다 구경하는 데서 신체 구조를 갖고 그렇게 욕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신랑이 끝에 음식점을 이용하지 않고 가버리면 방역수칙 위반으로 문제 삼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용자가 아닌데 자꾸 처벌을 원하시면 저희는 감염병 예방 위반으로 볼 수가 없어요. 아유. 어때요? 아유, 보고 나니까 아직도 저런 사람이 있나라는 말 나오죠. 예, 근데 세상 무서워서 오늘 뉴스들이 다 왜 이래요? 진짜 미치겠네. 네, 그래서 실시간 댓글창에도 코디님이 이건 또 멍미 하셨어요. 네. 오늘 좀 이런 뉴스가 많네요. 그러니까 네. 참 어떻게 해 이거. 그러니까. 그리고 저 뭐 식당 종업원하고 손님 사이에 뭐 저 지경이 될 만한 뭐 안 좋은 일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사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사정이 있다곤 치더라도 저게 뭡니까 부부가 쌍으로. 그러니까요. 윤여정 씨가 그 지인 모임에서 했다는 말 있죠? 이거 지랄이 풍년. 이 뉴스 보고 왜 그 말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풍년이에요, 진짜. 방역 수칙을 어길 경우에 업주들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업주들은 코로나19로 손님이 줄어서 수입은 줄었는데 이 300만 원 과태료 안 내려면 저렇게 어깃장을 놓는 손님들까지 또 말리고 그러니까. 달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중고에 처해 있는데 네. 좀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물에 빠진 뭐죠? 몰라요. 넘어가요. 자, 어쨌든, 덩크님이 네. 처벌이 어렵다고 아우 답답한 나라라고 남겨주셨고 신경훈님니다님이 저도 이 생각을 했어요. 손님들도 똑같이 벌금 매겨야 된다. 맞아요. 300만 원. 맞아요.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죠? 이런 댓글도 남겨주셨고 네. 빌버TV님이 지풍년 똑같이 남겨주셨고 그죠? 이런 아리동전님은 영은 씨 명부 작성 좀 저한테 이렇게 팬이 많아? 이해할 수가 없네. 이해할 수가 없어? 왜 이해할 수가 없지? 죄송합니다 선배님. 같이 진행하는데? 죄송합니다 선배님.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사람 때리네 아드레안 헐님도 포토에리님이 정답. 포토에리님 정답. 네. 물에 빠진 사람한테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맞습니다. 예. 저희가 좀 짧아요. 감사합니다. 뭐 선물을 드릴 수는 없지만 감사를 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네. 한번 하나 더 보고 갈까요? 네, 가벼운 걸로 하나 더 볼게요. 예. 자, 마스크 거리두기 안 한 채 5만 명 운집. 네, 차지했습니다. 이게 코로나19 암흑의 시대에 5만 명이 모여서 마스크도 거리두기도 상관없이 콘서트를 즐겼다고 합니다. 오.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예. 와, 보이시나요, 여러분?
뉴질랜드의 저거 수도 봐요, 저거. 오클랜드의 에덴파크 상공에서 와. 찍은 장면인데요. 관객석이고 뭐 필드고 할 것 없이 사람들이 정말 가득 차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전에나 볼 수 있었던 그런 모습 같은데 네. 현지 시각 24일에 촬영된 겁니다. 네. 6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경기장 에덴파크에 있는 날 무려 5만 명이 운집했다고요. 와 정말 많은데 네. 바로 뉴질랜드의 국민 밴드 660T의 공연을 보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콘서트 티켓은 순식간에 매진이 됐고요. 주최 측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대 규모의 콘서트라 세계 최대다 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가까이서 봤는데 이 마스크 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그죠? 없어요. 들어갈 때도 뭐 다닥다닥 붙어서 이렇게 노래도 따라 부르고 네. 춤도 추고 마스크는 보이지 않고 뭐 거리두기 어디 있어요? 아무도 그죠? 안 하죠. 부럽다. 부럽죠. 너무 뉴질랜드가 부럽다. 그러니까 저렇게 대규모 콘서트를 할 수 있었다는 거는 최근에 지역 감염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아 부럽다. 예.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초기에 빠르게 국경을 닫고 상점, 공공기관도 폐쇄해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봉쇄 조치라는 그런 평가를 받아서 비판도 사실 그땐 있었는데 네. 근데 결과는 저렇게 된 겁니다. 뉴질랜드 국민들은요 지금은 뉴질랜드 국민인 게 축복이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5만 명이 안전하게 모여서 멋진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은 뉴질랜드뿐이다. 이러면서 아주 자랑스러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초기 방역 대응이 좋았던 거네요. 네. 그냥 인자연님도 와 부럽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저도 너무 부러웠고 네. 그거와 달리 또 비비추님은 부러움보다는 또 걱정과 두려움이 또 있다. 아리둥절님도 그래도 방심하면 안 될 텐데 네. 라고 얘기하셨고 그렇죠. 아드리아놀님도 맞아요. 안 퍼질까 과연 이렇게 약간 네. 걱정 어린 네. 또 말씀 또 해주셨습니다. 네. 또 부럽기도 하고 걱정도 되는 네.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래도 보니까 좀 신이는 나지 않아요? 대신 뭔가 더 답답할 때 대리만족이 되는 것 같기도 대리만족이 해요. 되는 그렇습니다. 자, 아이템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색다른 순본이었습니다. 네가 해? 자, SNS 트렌드를 짚어드리는 핫 SNS 핫 시간인데요. 오늘 이제 좀 있으면 5월 1일이 네. 벌써 되고 근로자의 있어요. 날이죠. 근데 뒤에 노동절 이렇게 또 제가 붙여놨는데 네. 이게 좀 이슈가 좀 얼마 전에 돼서 음.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네. 이게 또 주말이라 아쉬워하시는 분들 계실 것 맞아요. 같은데 휴일이 그러니까 그죠? 노동절 쉬는 날인데 그러니까요. 주말이어서. 근데 옛날에 이름이 노동절이었다는 네. 아시나요? 네. 들어보셨어요? 저는 알았는데 아 그래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원래 근로자의 많으시죠? 날이라고 생각하시는 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58년부터는 노동절이었는데 이게 63년부터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꿨다고 해요. 그래서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꾸면서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노동자만 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공무원법 적용을 받잖아요. 네. 그리고 또 교사들은 뭐 교육공무원법이나 사립학교법 이런 적용을 받기 때문에 뭐 쉬는 날이 아닌 거죠. 노동은 하는데 노동은 하는데. 근로가 아니라서. 네, 그래서 근로기준법 적용받는 근로자만 쉴 수 있게 됐었던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좀 문제를 생각하셨는지 네. 민주당의 이수진 의원이 노동절로 다시 바꾸자 이런 주장을 또 하셨고요. 노동절 챌린지까지 진행을 직접 하셨어요. 네. 그래서 아까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네. 노동하는 모든 사람들은 쉬어야 된다 이런 취지였고 국회 법안도 제출했었는데 이게 통과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한번 발의를 했고 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생각해서 가져오게 됐습니다. 근데 저도 이게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문제였는데 휘준 씨가 얘기를 하니까 아 어떤 게 맞을까를 제가 한번 또 정리를 해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확실히 앵커가 되고 나서 이렇게 사안을 보는 눈이 굉장히 폭넓어지고 굉장히 깊어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아, 네. 빨리 넘어가요. 네. 자, 내일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가 됩니다. 예. 견디다 보면은 언젠가 좋은 날이 오리라. 네. 우리나라도 뉴질랜드처럼 되리라. 기대를 하면서 마음을 편히 가져봅시다. 그러니까요.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에 또 여러분 노동절 푹 쉬시고 네. 다음 주 목요일 5시 10분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